이 영상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나서 한참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얘기 할 얘기들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이 많이 돼서 망설이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집을 그 예쁜 집을 헐고 새 집을 짓고 이제 거기 그 집이 제 인생의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집을 짓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빌린 돈, 뭐 누구에게는 되게 푼돈일 수도 있겠죠.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집값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참 푼돈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혹은 우리 가족한테는 어쩌면 뭐 인생을 다 바쳐서 갚아야 될 정도의 큰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서 그 가게를 해서 과연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또 그 빚 때문에 또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작은 집이지만 그동안 우리 가족들은 참 여러 곳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서울에서 시작해서 용인을 거쳐서 춘천에 살다가 그리고 강릉으로 왔습니다. 강릉에서도 한 3번 이상 계산해보니 4번 이사를 했네요. 4번. 강릉에서만 4번 이사를 하고 정말 떠돌이처럼 뭐 집시 정도의 삶은 아니겠지만 정말 떠돌이처럼 살았고요. 춘천에서도 한 3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춘천에서는 한 2년 살았습니다. 뭐 그 사이에 저는 또 딸 데리고 제 고향에 가서 지내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는 또 책으로도 냈지만 책은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았고요. 그 책을 좀 팔아서 일정 생활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떠돌며 살고 덕분에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능력도 없이 뭐랄까요, 일부러 뭐 떠밀리듯이 뭐 쫓기듯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살아보고 저기도 한번 살아볼까. 그러니까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겁이 없어서 호기심 많고 겁이 없고 그래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겁이 생겼어요. 나이도 있고 인생의 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인생의 끝은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끝을 상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비극적인 상상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까? 혹시 나쁘게 되진 않을까? 늘 걱정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걱정하는 것의 한 10%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나머지 90%는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하진 않잖아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마지막 집에서 작은 집이지만 가족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때문에 고생한 아내가 이제 이 마지막 집에서 편안한 시간, 본인이 좀 하고 싶었던 거, 깨끗한 집, 편리한 집, 그리고 좀 예쁜 집, 예술적인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 개인으로서는 이제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가게로
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집을 지을 용기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카페를 하는데 로스팅을 해요. 작은 로스터리 카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파는 커피의 원두를 볶아서 파는 것을 로스터리 카페라고 하는데, 이 로스터리 카페란 말은 또 한국에서만 쓴다고 합니다. 다른 없는 영어라고 하는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언어라는 것은 뭐 또 변해하고 생기고 또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만들면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이 가게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페가. 근데 이 가게, 전통적인 이 로스트리 카페는 일본에서 이미 50년 전부터 해왔던 매우 뭐랄까요, 매우 고전적인 형태입니다. 커피를 볶아서 내가 내려서 판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고 신선하지도 않고 뭔가 뭘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과거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 있게 느껴지지도 않는 일인데, 저는 이 매력 없는 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꿈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고, 커피를 팔더라도 저처럼 그냥 이렇게 매우 표준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커피 사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그 아이디어가 대단히 눈부시고 반짝반짝하고 보석처럼 빛나고, 또 그들이 가진 시간이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이 전통적인 방식과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 가게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뇌가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반짝이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엄청나게 되고, 어떤 날은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서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 골목 안에 누가 찾아오겠느냐. 길 가다가 보이는 가게도 아니고 굳이 찾아와야 되는 이 골목이라면 찾아갈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재미난 이유가 되겠죠. 그 서사.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서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SNS나 혹은 유튜브는 참 대단한, 누군가 생각해낸 발명이지만 대단한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발명해내는 것 중에 뭐 바퀴 다음으로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걸로 뭐 유튜브로 수익을 낼 기대는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게 되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내 서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골목에 왜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카페가 있고 가게가 있고 저기에 왜 나이 든 남자가 저기서 커피를 팔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제가 계획한 이 일들이 무난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만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구독자를 많이 가진 분들은 대단한 능력과 또 뭐랄까요, 대단한 노력들의 결과구나. 세상에 쉬운 것은 없지만 참으로 대단한 것들도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처음에 상상할 때는 뭔가 잘 될 것 같고 뭐 어떤 희망찬 것들, 물론 걱정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될 걸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대책 없는, 철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잘 될 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가져올 약간 뭐랄까요, 이 장애물, 어떤 실패 가능성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이만큼 살아있는 것도 다행스럽죠. 이따위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일단 나레이션 녹음하는 것부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이 잘 안 돼요. 둘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텐데 혼자 하는 이 나레이션이다 보니까 하고 들으면 어색하고 도대체 저게 이게 뭔 짓인가. 녹음을 해놓고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것밖에 못하나? 녹음했다가 지우고 녹음했다가 지우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컨텐츠 하나, 이거 10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도 짧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음하려고 이 노트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막 두렵고, 그래서 이렇게 넋두리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걸 하고 나야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편집 없이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가게에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기도 하지만 약간 건축 일기라고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자기 집을 직접 짓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집 지으면 10년 널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길 옆에선 집을 짓지 마라. 제가 예전 흙집을 제 시골 고향에 흙집을 지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이 사람아, 그걸 거기다가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훈수들을 한마디씩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길 옆에서 집을 지으면. 그러니 집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또 집짓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짓기를 하나하나 공부도 하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또 유튜브입니다. 각 공정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입주할 때까지, 그리고 가게를 오픈할 때까지 재오픈입니다. 지금 일단 가게는 휴업을 해놨어요. 휴업 중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가지고 있던 사업자 면허기 때문에 버리기가 이상하게 아깝더라고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 뭔가 시간이 오래되면 아주 사소한 것도 애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 번호에도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폐업하지 않고 휴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문을 듣고 그렇게 일단 휴업 상태입니다. 이 휴업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러고요. 한 1년 안에 다시 휴업을 이제 풀 수 있으니까 휴업을 하라고 해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일기를 이 영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 일기를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다른 관련된 유튜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입장, 그리고 직접 자기 집을 짓는 분들,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또 건축 회사의 컨텐츠들, 그런 내용들, 집을 짓는 과정,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유튜브,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집을 안전하게 끝까지 하자 없이,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짓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목적으로 또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너무나 어렵다는 거,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거, 그리고 많은 구독자가 있고 쉼 없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고 싶고, 하지만 저는 또 제 일이 있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좀 부실하고 좀 부족하고 어색하고 그렇더라도 깊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록을 끝까지 한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